서유리 고객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는데 네, 일단은 등장하시는 저희 소개 영상부터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영화제, 아, 영화제. 진짜? 나 몰랐어 진짜. 네, 저도 사실은 8년 정도 했었어요. 8년? 8년 정도 했는데 제41회 청룡영화상 영호조연상 감독의 이래 씨 축하드립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이솜 씨는 어머 그러면 제일 먼저 알고 있겠네. 아니 몰라요. 진짜 몰라. 아, 그래요? 아, 그래? 전혀 모르고 이게 후보들이 있어요. 네. 후보가 다 있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발표 나는 사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긴장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걸 읽으면 절대 다른 안 사람 되더라고요. 거를 읽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진짜 대사고죠. 아 후보들마다 이렇게 네. 해야 될 멘트들이 네, 다 네, 따로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아니, 또 우리 정은우 수제자님이 배우에 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저 2003년도에 영화 이미 데뷔했었죠. 무슨 영화죠? 2003년도였나 4년도였나? 예.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큘라. 대작에 출연하셨네요. 예, 예. 그거 한번 그 당시 남욱 50만. 상으로. 남주연상? 제가 그때 아, 역할이 그 정보를 좀 예, 줘요. 예. 어떤 역? 미친놈 역할. 미친놈 역할. 아주 강렬한 역할을. 예. 예. 미친놈 역할로 제가 예. 자, 이제 다음은 그냥 주연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자, 후보는 예. 밀항에서 박동현, 그리고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큘라에서 미친놈으로 연기한 정형돈. 자, 오늘의 수상자는 정형돈 배우님입니다. 정현돈 씨는 갈가리와 패밀리 드라큘라에서 미친놈 연기를 했다. 열연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무서워. 근데 야. 너무 고급지고 너무 멋있다. 그러면 우리 저 빅스비 금쪽 상담소 서유리 편 어떻게 시청률 20% 나올까? 네, 정형돈님 빅스비가 공황이 올 것 같아요. 야, 그건 너무 심해. 너무 심하다 그렇지, 이거. 너무 양심 없다. 그럼 이거. 쏟다 양심. 너무 양. 스비, 내 남자친구 좀 찾아줘. 박나래 씨 집에 많잖아요. 집에 많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지금 한 3명 정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냥 제가 안에서 이걸 부러뜨려가지고 밖에서만 열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 지금 아니 그런 소문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실종자 3명을. 네. 큰일 났네. 빨리 열어줘야겠네. 이거는 근데 유리 씨가 빅스비뿐만 아니고 보셨죠? 어머, 아까 록 캐릭터 그리고 드래곤땡, 또라이땡, 호빵땡, 그다음에 파워레인땡, 유희땡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진짜 어쩜 이걸 이렇게 다 다른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알았네요.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아, 나 이렇게 많이 했구나. 진짜 많이 아, 하셨어요. 근데 다 달라요 목소리가? 조금씩 다 캐릭터가 다 다르죠. 아무래도. 드래곤볼은 드래곤볼에 제가 부르마. 부르마. 예. 그럼 부르면 부르마는 약간 주책 맞아야 돼요. 출석 맞아야 돼. 어머, 드래곤볼의 기운이 저쪽에서 느껴지네. 오공아, 나 드래곤볼 좀 보여줘. 야 부르마랑 딱이다. 부르마랑 딱이야. 좀 그럼 호빵땡은 뭐예요? 호빵맨은 조금 민망하긴한데 호빵맨에서 제가 개였어요? 네, 개였어요. 마지막으로 파워레인땡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예. 제가 지구 한 20번 지켰을 거예요. 와. 네. 보통 여성들이 맡는 레인저들은 분홍색 아니면 노란색. 그렇죠. 네, 맞아, 아니면 맞아. 은색, 나린색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지, 그렇지. 노란색은 지구를 지키는 파워레인저. 헛! 엿! 괜찮아. 내가 다 지킬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가져야 되면 핑크색은 진짜야? 나도 지구 지킬래. 야! 정의를 지키는 파워레인저! 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귀엽게 가야 되는 거야.
와. 이게 좀 달라요, 이렇게. 그럼 우리 MC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목소리가 좀 새로운 캐릭터 하나만. 새로운 캐릭터. 네. 나래 씨 같은 경우는 저런 비주얼과 저런 이렇게 의상 평소에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보면은 그 트위티 아시죠? 나 너무 하고 싶어. 노란색 그런 목소리. 노란색 뿅아리 같은 캐릭터 그 캐릭터가 너무 생각이 나서 그런 목소리를 더빙할 수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맨 박나래입니다. 미녀 하잖아. 이거 한 번만 맑은 목소리로 한 번만. 안녕하세요. 둘 시작.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 말해봐, 나래야. 너 말해봐. 안녕하세요. 어우, 야. 어우. 나 미녀에서 순간 많이 봤어요. 어우. 어우, 야 걸다 걸어. 걸어. 어우. 아, 저 저렇게 투명하고 맑은 아니, 근데 이건 약간 어리고 너무 예쁘다. 아, 하고 싶어. 윤지 씨도 혹시 가능하세요? 아, 윤지 씨는 좀 나 뭐 하지? 섹시한 목소리? 섹시하게. 그래, 그런 섹시한 목소리. 그래, 나 가보자. 목소리라도. 그래, 그래.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야, 확실히 배우라서 이게 잘 맞네 또. 저 놀랐어. 너무 잘 어울려. 우와. 나중에 본방 봐서 깜짝 저 놀랄걸요? 남편 애탈 것 같아. 이걸 하나 딱 짤로 내가 가지고 있어서 계속 신랑한테.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오 박사님. 네? 아주 어린 애 목소리 하나 해주시면. 애기? 아주 어린 목소리로. 네. 네. 시작. 안녕하세요. 금쪽 상담소의 은영 박사예요. 너무 신기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네요. 계속 들어보고 싶은데. 예. 자, 얘는 예. 자, 이제는 들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고객님은 어떤 이유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의 그 개인사에 큰 일이 생겼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 개인사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혼이라는 이 큰 일이 실제로 또 오는 충격은 또 다르더라고요. 후련하게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상처가 오더라고요. 다른 류의 상처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라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저를 지금 어딘가에 비유를 하자면 엔진이 고장 나 있는 배? 망망대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식량도 없고 좀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거나 아니면 구조대가 오길 기다리거나 엔진이 고쳐지길 기다리거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탄탄하게 잘 만들어 왔던 내 인생이 사람들 입방아에 올려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라 되나? 막 다른 사람들처럼 되게 화려하고 멋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내가 만들었던 내 길이 그걸 내 스스로 무너뜨린 것 같아서 그건 누가 결혼을 하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그냥 이럴 거면 혼자 살 걸. 왜? 나 바본가? 등신인가? 뭐 우리 서유리 씨가 이혼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겪으시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지치신 것 같네요. 근데 뭐 이혼이라는 게 가장 가까웠던 대상, 가장 가깝게 지내던 관계가 바로 배우자잖아요. 이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이별하고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같이 살던 삶에서 변화가 오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유리 씨처럼 내가 과연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눌 건데요. 지금 우리 유리 씨의 그 현재 지금 상황, 네. 또 마음 상태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어쨌든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안 나눌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어려우셨나요? 너무 제가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게 있긴 하구나. 성급했구나. 제가 되게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만난 지 한 얼마나? 4개월? 그러셨구나. 근데 되게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성급했던 것 같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 그건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했던 거고 안 맞다 우리는 서로. 근데 우리 유리 씨가 뭔가 나랑 굉장히 안 맞고 이게 좀 힘들다.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이 드네라고 느낀 거는 결혼하고 나서 좀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셨어요? 일 년 1년. 좀 안 돼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거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총 결혼 생활은 한 몇 년? 5년 정도 5년. 넘었는데 근데 한 3년은 죽도록 싸운대요. 주변에서. 싸우죠. 예. 그래서 싸우죠. 맞춰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과정이다. 맞춰가는 과정이다 생각했고 고치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저런 스타일이고 예술가는 저래. 예술가는 어쩔 수 없어. 이해해야지. 그래 예술가는 철들면은 망하는 거야. 이해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5년을 살았는데 가족이란 느낌이 아니었다. 네. 하우스메이트? 저희는 경제권이 따로였어요. 아예. 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부부니까 어쨌든 네. 한 집에서 살았을 거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식비 같은 건 같이 두 분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날은 저희는 이제 요리를 집에서 거의 안 했거든요. 누가 사고. 어머.
일반적인 부부의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네, 예. 좀 그랬어요. 뭐 여행을 갈 때도 너 얼마 내고 나 얼마 내고. 근데 결국 결과를 내보면 제가 더 많이 썼더라고요. 항상 뭐든. 내가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거 따지는 건 너무 치사스럽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부부인데. 들죠. 네네. 그래도 부부인데 너무 치사스럽잖아.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부는 약간 운명 공동체잖아요. 같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기쁨이나 행복도 같이 나누고 네. 슬프고 어려울 때는 의논해서 그걸 좀 줄여나가고 하는 이런 운명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는 꼭 돈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별로 내키진 않았는데 저보다 이제 훨씬 연상이고 사회 경험도 많다 생각했고 따라다고 해야 되나? 의견을 따르는 거죠. 몇 살이나 많으시죠? 8살이요. 나이 차이가 꽤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사회 경험도 많고 좀 많이 아니까 좀 현명하게 잘 네네. 결정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면서 좀. 그리고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 타입이니까 예술가는 철들면 안 된다고 생각.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짧았지만 어쨌든 연애할 때도 왜 뭐 아니 연애할 땐 안 그랬어요. 연애할 땐 안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 병원에 입원해도 연락도 없고 계속 아프고 이랬는데 뭐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때 아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5년을? 아 어떻게 버텼지?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꼭 네 인생이 평탄할 필요가 있냐. 네 인생이 남들보다 평탄해야 될 이유가 없다. 네. 우리 10분만 쉴까요? 네. 조금만. 그래요. 네, 물도 좀 드시고 우리 유리 씨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잠을 잘 주무세요? 잘 못 잘 못 자요. 주무시고. 식사는 잘 하세요? 너무 체중이 빠져서. 하루에 한 끼는 그래도 먹으려고. 아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좀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여성 건강 쪽으로 좀 안 좋아서 최근에 이제 병원 신세를 좀 졌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여쭤본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혼이 모든 사람한테 스트레스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네. 이혼 과정을 겪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우리 유리 씨한테는 지금 이혼 과정에 있으시면서 그 전후로 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 지금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제 이혼이라는 게 너무 큰 일인 거죠. 뭐 평소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건 큰 일을 하든 사람이든 뭐 누구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혼의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순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어떻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대부분 그러죠. 이제 이런 과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 3단계가 있어요. 이 감정이 늪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늪이라는 거는 빠졌을 때 헤어나오기 힘든 허우적거리게 되는 건데요. 이혼과 관련돼서 일단 1단계는요. 자괴감입니다. 자괴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이혼과 관련된 감정의 늪 2단계는요. 분노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지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상대편 배우자 내지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분노겠죠. 이혼과 관련된 감정의 늪 3단계는요.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막 언론에 나고 그러면 유리 씨도 경험하셨겠지만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내가 조금 고립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늪 3단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유리 씨는 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일단 자괴감이. 자괴감. 네, 네. 네, 딱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시간을 돌리고 싶다. 요즘 되게 막 그 웹소설에 그런 거 많잖아요. 회귀물. 딱 눈 뜨고 나면은 과거로 돌아가 5년 있고. 전으로 돌아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좀 스스로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어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스스로를 이렇게. 너무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나도 해결할 수 있지 뭐. 근데 보란 듯이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선택을 또 본인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잖아요. 다 제가 선택한 거고, 누가 뭐 진짜로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더 이제 힘든 거죠. 유리 씨는 보면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틀어짐 없이 그러니까 매번 같은 텐션. 텐션이야. 그래서 되게 안 지치시는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집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일하느라고. 네. 샵에서 잤어요. 미용실에서 잤어요. 늦게까지 하고 또. 네, 미용실에서 자고 갑상선이 저는 없어요. 잘라냈거든요. 네네. 약 드시고 계시죠? 네네네. 갑상선을 잘라내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녹음을 하러 갔어요. 아이고. 저는 일하면서 약간 에너지를 받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리 씨 철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유리 씨는 기본적으로 성실함. 물론 재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실함의 대명사인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사람인 거지 체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데 그러니까 성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 성취, 결과를 위해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서는 성취, 성공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해내서 뭔가를 내가 해내는 사람.
그 해내는 게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내면 잘 해내. 이런 성취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선택한 이 결혼이 뭔가 내가 유능하게 잘 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은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유리 씨한테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많아. 네. 혹시 유리 씨 마음 안에 이혼을 성취의 반대인 실패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아무래도 이혼이 뭔가 긍정적인 건 아니죠. 네. 제 자존감은 사실 성우 공채 뭣도 모르고 합격하면서부터 사실 그때부터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인생에 성공다운 성공, 성취다운 성취, 그 맛을 알았단 말이죠. 성취하는 맛을. 그래서 이제 뭔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고 같이 성취해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남편도 그럴 사람이라 생각했고, 근데 아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5년이란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 허망하게 날아갔어요. 시간도 사실은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뭔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시간인데, 굉장히 빛날 수 있는 시간인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그다음에 애씀,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잃어버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상실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우울하신 게 아닌가. 그게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약도 잘 먹고 그렇게. (2월) 달에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뭔가 객관적으로 나를 좀 보자. 그냥 멍하니 파도 보고 그냥 드라이브 하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절벽에 이제 차를 몰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절벽에 이제 차를 몰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하면 혈압이 좀 떨어져요. 울다가,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쪼여들어요. 심장이 이렇게 쪼여들어요. 쪼여들고 이렇게 턱이랑 여기 턱 근육이 이렇게 딱 굳어버리는 느낌? 아, 손을 이렇게 이렇게 뜯는 대신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약간. 풀 방법이 없다. 내 능력으로는 답이 없다, 약간. 이게 답이 이거밖에 없다. 약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정말 그냥 우리 유리 씨의 마음 상태를 표현을 해본다면 그냥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마음.
절박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유리 씨가 MMPI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그 검사 결과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정서 상태가 너무 많이 우울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우울하시더라고요. 아주 우울한 걸로 그냥 다 도배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유리 씨의 우울 상태가 그리 가볍지 않아요, 제가 보면. 되게 걱정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에 오신 것 같아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 네. 자살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불현듯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심해지면 하루 종일 그게 낫겠다. 그럼 막 방법을 생각해요. 죽는 게 그렇지. 죽는 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하루 종일 죽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네. 자살 사고라고 네. 하고요. 네.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보거든요. 네네. 그냥 멍하니 파도 보고 몇 번이나 이렇게 차를 몰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리 씨의 심정을 보면 이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죠. 발만 조금만 잘못 디디면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정말 절박하고 네 정말 그런 심정으로 거기까지 가신 거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아닙니다. 우리 유리 씨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힘든 거를 힘들다고 말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힘들 땐 힘들다고 해야지 꽉꽉 누르고 안 힘든 것처럼 너무 참고 지내는 건 그게 별로 정신 건강에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울하면 생각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약간 내가 멍청해진 것 같아요. 머리가 대본이 안 외워져서. 그렇죠. 대사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대본이 안 외워져가지고. 몰입이 좀 잘 안 되는 거. 네. 막 이렇게 나 바본가? 막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진짜 이거 혹시 뭐 ADHD 같은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여쭤보기도 하고. 네. ADHD는 아니었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생기지 않거든요. 네, 어릴 그래서- 때부터의 발달 문제라고 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울하면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하기 되게 어렵고요. 기억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우울한 상태를 네. 가성치매라고 해요. 가성치매라고 해요. 가짜 치매라고 해요.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네, 정말요. 네,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말을 다발발 잘하던 사람이 약간 우울하면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약간 말을 버벅대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이 생각하는 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뻥하고요. 가만히 있는 데든가 생각이 안 돌아가요. 네, 생각이 네. 그 다음 단계로 탁탁탁 네. 돌아가야 되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유리 씨한테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데 만족감이 떨어져 그냥 예전에 나 같지가 않아. 그러면 또 예전에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이러면서 또 우울해져. 그래서 네. 네. 어떨 때는 그 개인 방송에서 팬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러면서 진짜 그러니까. 저 얼마나 그때 걱정이 제가 돼요. 무슨 나 공황 왔나?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지금도 단어가 저 지금도 계속 그래요.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올해부터 시작했던 게 일기 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성치매라는 얘기가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 네네. 조금 네네. 심리적 데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치매하고는 네,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네, 거죠. 뭐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뇌 안에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물질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바스큘라 디멘시아라고 해서 혈관성 치매 이런 거는 고혈압을 잘 관리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근데 이 치매가 붙는 거는 다 대뇌 안에 실제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무슨 변화가 발생이 되는 거. 이걸 의미한다면 우울증에서 보이는 가성 치매는 치매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가짜다. 이거는 감정과 관련되는 대뇌의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짜 치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울증일 때 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WHO에서 보고하기를 평생에 걸쳐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60%다. 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건 좀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울이네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유리 씨가 그런 상태더라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갑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극단적 선택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어서요. 굉장히 잘 봐드려야 되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봐요. 뭐 이혼이 어쨌든 다 개인한테는 스트레스니까요. 여기서 좀 평정심을 다시 찾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어요. 이혼도 애도 기간이 있어요. 이혼 애도 기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보통은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뭐 자책도 했다가 또 분노도 했다가 그리고 또 뭐 고립감도 느꼈다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고 다시 안정을 찾아서 그 상황에서 다시 딛고 네. 또 새로운 인생에 발을 내디뎌야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눈을 뜨면 또 새로운 귀한 네. 인생이 또 펼쳐집니다. 제가 아이를 저는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제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당시 남편 나이가 있어서 수정란부터 만들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되게 아팠어요. 12월 달에. 아기를 낳고 나서 수술을 하자.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는 이제 안 원했어요. 사람이 이제 정말 이제 죽기 직전까지 힘들면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 같은 게 진짜 생기나 봐요. 진짜 너무 아기가 갖고 싶더라고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유튜브에 아기 나오는 동영상 보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진짜 아니 이게 내 환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 환상일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제 가족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마음이 항상 편할 수 있어야 되는 곳? 모르겠어요.
아휴. 가족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리 씨 말씀을 들으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리 유리 씨 문정환성 검사에서 결과 살펴봤는데요. 네. 거기서 눈에 띄는 게요.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함께 있어주는 것.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외톨이였던 기억. 네. 외톨이. 우리 유리 씨는 보니까 외로움이 유리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외로움. 그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외로움 많이 타는 걸 알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잘 곁을 안 줘요. 그 웃기죠. 대신 이제 고양이들을 이렇게 좀 대신 이제 키워요. 그래서 잘 이렇게 네. 달래는 편이에요. 네네. 외로워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곁을 잘 안 준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편치 않은 거예요. 네. 네. 되게 차라리 한 번 보고 말 사이는 편해요. 그렇죠. 네.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이면은 잘 놀아요. 그냥 막 잘 놀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부담 없으니까. 어차피 다음 날 되면 안 보니까. 근데 네. 회식 자리나 뭐 이런 데 갔다 오면은 기가 빨려서 그 한 하루 이틀은 거의 뭐 이렇게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약간 집에서 이렇게 거의 한 이틀은 집에 누워 있어요.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특히 거기서 더 특히 중요한 거는 의미 있고 중요한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편치 않음이 있으면 네.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리를 두는 거에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때 이 마음의 기본 정서는 이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렇게 썩 잘 믿지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가까워져 봤자 그리 좋을 일은 없네. 그래서 이제 선뜻 가까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서 또 가까운 관계를 갈구해요. 갈구해서 또 누군가와 조금 가까워지려고 하면 약간 두려워.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의미 있게 중요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약간 편치 않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으세요? 어릴 때 사실은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어릴 때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몇 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만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때 이후에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4학년 때까지는 항상 뭐 학급 부반장 뭐 이런 거 되게 임원들 이제 도맡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 많은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친구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그 친구가 주동해서 따돌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면은 수업이 한 3, 4시쯤 끝나잖아요. 네. 집에 8시 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학교 운동장 구석에 저를 끌고 갔어요. 어머. 끌고 가서 야, 너 비웃었어?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었으면 자기한테 비웃었다.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이 됐고 그게 이제 제 성격에 이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피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놀아주니까 혼자서 이제 그 연습장 같은 데 그림 그리고 뭐 혼자서 공상하고 약간 그러면서 제 꿈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뭐 성우가 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고 게임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밑바탕이 좀 됐어요.
근데 뭐 지금 어른이 돼서 이제 그때 그 일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리고 네. 그걸 긍정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나 어려움을 또 나한테 좋은 동기가 되는 걸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네네. 이제 학교 폭력은 이 범죄이거든요. 네, 범죄예요. 네, 어리니까 유예가 될 뿐이지.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이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다 좀 미성년자들이죠. 그래서 그냥 에이, 애들이 뭐 그럴 때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너무 나쁜 경험이죠. 정말 bad memory, bad 네네. experience라고 얘기하는 너무 나쁜 경험인데요. 이것이 이 사람의 자아상, 자존감, 세상을 보는 기준, 또 가치관 이런 거를 형성하는데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나쁜 영향을 줘요. 근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러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도움을 구해보고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구해보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구해봤지만 그 당시엔 학폭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도 없고 부모님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이 드문 맞벌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실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되게 손이 안 가는 장녀였어요. 어느 정도로 손이 안 갔냐면 어린애를 눕혀놓고 뉘어놓고 장을 보고 와도 그냥 가만히 울지 않고 장을 보고 오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오버했어요. 순했구나. 네, 굉장히 좀 순한. 그리고 보통 애들은 치과를 싫어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혼자 치과를 다녀왔어요. 혼자? 대단하다. 네. 3,000원 딱 들고 치과를 갔던 기억이 나요. 동생이 하루는 집에 같이 있었는데 동생이 같이 집에 있었는데 어떤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어우, 너무 무섭다. 어우. 문을 두드렸는데 동생이 이제 바보같이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나. 뭐 애기니까. 애기니까 어른이 있어.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엄마 지금 곧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래? 아저씨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뭐 좀 줄 수 있니?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 저기 엄마 오시는데 제가 문을 팍 닫았어요. 오, 잘했다. 문 탁 잠그고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고 우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타인이 부모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은 물론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되니까 다 그 당시에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자식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또 이해가 되지. 그 당시 어린 나이에는 늘 무섭고 그래서 무서워도 무섭다고 말할 대상이 없고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 하면 결국 말해봐야 소용없네.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버텨내고 해결할 수밖에 없네. 이러면서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 그렇죠. 됐어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마음 저 깊은 정말 뿌리에서는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진짜 갈구해요. 이게 결핍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은 아기가 더 갖고 싶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주 저 뿌리 깊은 어떤 결핍을
아이를 통해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깨달음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이 되어진다면 나의 어떠한 어려움을 자식한테 주지 않으면서 좀 더 깊고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아이한테 경험시켜 주는 거, 그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삶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공평한 면도 있어요. 일찍 고통스러우면 뒤에는 좀 편안하고 또 아프긴 하지만 이걸 통해 나의 내면 또 나를 좀 제대로 아는 눈이 좀 커지고 또 이걸 통해 내가 조금 더 성숙이 되면 타인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조금 더 해안, 현명한 눈이 생기는 좀 밝아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유리 씨가 억새풀 같다고 봐요. 억새풀은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꺾이지 않는. 그렇다고 안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어도 뭐 결국은 견뎌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 힘이 내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힘은 아마도 우리 유리 씨가 자기의 삶,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내면의 동기가 있어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안 힘들진 않을 거예요. 힘들더라도 결국 이 나이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사람 안 변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해결했던 방식으로 지금 겪는 일이나 앞으로 겪는 일도 그렇게 겪어 나갈 거라고 보니까 저는 또 유리 씨를 믿습니다. 유리 씨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 너무 걱정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도 제가 좀 우리 유리 씨 좀 챙기려고 해요. 너무 제가 걱정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인터뷰 영상보다는 지금 얼굴이 조금 나으세요. 그래서 네네네. 네, 뭐 너무 좀 큰일을- 나아졌어요, 그래요. 정말로. 너무 큰 일을 겪으셨는데 뭐 이 몇 시간이 뭐 이걸로 뭐 유리 씨가 다 괜찮아졌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혼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잘 해나가시려면 3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요. 네. 첫 번째는요. 이건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잘 진료도 받으시고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지속적인 상담도 하시고 필요할 때 약도 드시고 요걸 당분간 하시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하면요. 이제 신체 건강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생활 리듬, 보통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꼭 놓치지 않고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식사, 끼니 뭐 잘 지켜서 잘 드시는 거, 간단하게 또 뭐 한 5분, 10분 산책도 하시고 햇볕도 보고 창도 걷고 환기도 시키고. 세 번째는요. 정말 변치 않는 깊고 따뜻한 사랑, 종교를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네, 근데 그 종교는 뭐가 됐든 우리 또 유리 씨가 또 잘 통하는 종교를 마음속 깊이 좀 이렇게 가끔 절에 가서 네. 가끔 절에 가서 시주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종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닌 거니까요. 그냥 언제나 변치 않는 어떤 평화와 평안과 또 깊고 따뜻한 그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좀 저는 그냥 권합니다. 네. 저도 힘들 때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하고요. 점심에 아는 보살언니 만나서 부적 쓰고 저녁에 주기도문 외우고 잤어요. 그 모든 게 약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종교 대통합으로. 대통합으로가 예.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